10월 7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도 지난 금요일과 마찬가지로 녹화 수업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출결 인정을 위해서는 이제 오늘 올려드린 강의를 정해진 기간 안에 수강을 마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앞부분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간략하게 복습을 하고, 그리고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었던 것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여기 있는 것과 같이 이제 순간 전력 혹은 순시 전력과 평균 전력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것을 구하는 공식을 외우는 것이었습니다. 자, 순시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스몰 pt라고 이제 쓰게 되고요.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특정 시점에서의 전압과 특정 시점에서의 전류의 곱으로써 구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평균 전력을 구하게 되는데, 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평균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한 주기에 걸쳐 시간 적분하여 주기로 나눈 것으로 정의하게 되고, 다시 말하면 한 주기 동안의 순시 전력의 평균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래 쓰여져 있는 정의에 의해서 구해진 자, 요 식을 보면요. 자, 평균 전력 P는 자, 순시 전력 PT의 시간에 대한 적분인데, 자, 한 주기에 대한 적분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적분 값을 자, 주기로 나눠주는 것으로 이제 정의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또 이제 다른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자, 전압의 매그니튜드와 전류의 매그니튜드 값의 2분의 1을 곱하고, 그리고 코사인의 자, 세타 V라고 하는 것은 전압의 위상, 그리고 세타 I라고 하는 것은 전류의 위상인데, 자, 전압의 위상에서 전류의 위상을 뺀 것의 코사인 값을 곱해준 것으로 정의가 되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공식이 여기 쓰여져 있는데, 2분의 1에, 자, 여기, 자, V 곱하기 I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로 되어 있는데, 여기 안에 쓰여져 있는 이것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자, 복소 전력에 대한 공식입니다. 자, 복소 전력의 이제 리얼 넘버에 해당하는 것에 자, 2분의 1을 곱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또 평균 전력을 구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평균 전력을 우리가 이제 페이저로서 표현한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해보면,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전압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요. 자, 페이저로서 이렇게 바꾸고, 자, 전류를 페이저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자, 페이저로 표현한 평균 전력은 자, 2분의 1의 전압의 매그니튜드, 전류의 매그니튜드의 코사인의 파이 V 마이너스 파이 I로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개념이 이제 RMS라는 것이었는데, RMS 밸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이제 주어진 값에 이제 루트 2분의 1을 곱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쓰여져 있는 것이 RMS 밸류로 표현한 것에 해당하는 평균 전력인데, 자,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여기 2분의 1이 없어진 거죠. 자, 이것은 우리가 다시 쓰면 루트 2분의 VM 그리고 루트 2분의 IM을 쓸 수 있는데, 자, 이것을 각각 V RMS 값으로 이것을 IRMS S 값으로 이제 바꾼 그런 결과가 여기 써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의에 입각한 요 식도 반드시 외웠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에 표현된 식, 그리고 여기에 표현된 식, 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이번 중간고사에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습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배울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급되는 전력을 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자, 60Hz짜리 지금 AC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 발전기죠. 그러니까 교류 발전기가 있는데 60Hz짜리라고 되어 있고 그 경우에 오메가 값에 대해서 좀 주어져 있습니다. 자, 2파이 F이고 여기 F 대신에 지금 60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렇게 계산하게 되면 377 레디안 퍼 세크로 지금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것을 이용했을 때 지금 보면은 제너레이터 부분이 있고 로드 임피던스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로드 임피던스 부분에는 인덕터와 저항이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요. 자, 지금 죄송합니다. AC 제너레이터 부분에서는 인덕터와 저항이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자, 로드 임피던스 부분에서는 지금 이 두 개가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와 같은 터미널이 있다라고 보고 생각하면, 자, 이 오른쪽은 병렬, 왼쪽은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것을 우리가 RMS 페이저 회로로 바꾸게 되면, 자, 지금 일단 오메가 값이 377이라는 것은 이제 문제에서 주어졌고요. 자, 여기 있는 이 전원에 대해서 RMS 밸류로 바꾸게 되면, 자, 루트 2로 나눠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루트 2에 335 곱하기, 그리고 이제 위상 0도로 지금 계산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계산하면 230의 0도로 되는데, 자, 우리가 RMS 밸류로 표현한 것이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단위를 전압 V가 아닌, 자, 그냥 볼테이지가 아닌, 자, VRMS로 표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소스 부분에 있는, AC 제너레이터 부분에 있는 임피던스를 하나로 합하게 되면, 자, 직렬 연결이니까 지금 2 플러스 J1으로 쓸 수 있고요. 자, 여기 오른쪽 부분은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J 오메가 C분의 1과 지금 30을 서로 병렬 연결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22.7 마이너스 J 12.9로 구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평균 전력을 구하게 될 거고요. 앞에서 구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RMS 회로로 바뀐 겁니다. RMS 페이저 회로로 바꾼 결과입니다. 자, 지금 이제 전원 부분이 이와 같이 바뀌었고요. 자, 지금 소스 부분에 있는 임피던스, 그리고 로드 부분에 있는 임피던스가 여기 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IRMS라는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자, 로드 부분에 걸려 있는 전압이 VRMS라고 지금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IRMS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렬 연결된 지금 두 개의 임피던스와 하나의 전압원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를 풀면 지금 이와 같은 식이 나오게 되고, 자,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전류는 전류인데 RMS 밸류로 표현된 전류이기 때문에 ARMS로 표현하는 것이고요. 자, 전압 VRMS는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지금 IRMS일 때, 자, 거기에 지금 이 임피던스 값을 곱하면 전압 VRMS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전압 VRMS 값이 계산이 되어서 나온 것이고요. 자, RMS 밸류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 전력을 구할 때 분모에 있는 2가 없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평균 전력 P를 구할 때 분모에 2가 없이, 자, 매그니튜드와 위상 간의 차이를 코사인으로 만들어서 곱해주고 나면 나오는 결과가 자, 1598W가 되는 것이고요. 자, 지금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공급되는 것이라는 것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재 11.5의 내용과 11.6의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5절에서는 apparent power, 다시 말하면 이제 피상 전력이라는 것과 자, 파워 팩터라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11.6절에서는 컴플렉스 파워, 다시 말하면 이제 복소 전력이라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교재 순서는 이제 11.5와 11.6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복소 전력에 대해서 먼저 좀 공부를 하고, 그러고 나서 11.5절의 내용을 이해하면 더 편할 것 같아서요. 일단 복소 전력의 내용을 좀 먼저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소 전력과 관련해서는 간략하게 앞부분에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자, 언제 우리가 이 얘기를 했었냐면, 자, 평균 전력을 구할 때의 복소 전력이라는 것이 나왔었습니다. 자, 어떤 공식이었냐면, 평균 전력 P를 구할 때, 자, 여러 개의 공식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 2분의 1의 리얼 넘버의, 자, 전압의 페이저 곱하기 전류의, 자,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의, 전류의 페이저 형태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곱하는 것이, 평균 전력을 구하는 공식 중에 하나였고, 자, 여기 있는 이것이 복소 전력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복소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S라고 하는 대문자 S를 써서 이제 표현할 텐데요. 자, 이것을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 이유는, 자, 우리가 복소 평면 상에서 지금 회로를 해석하는 것을 이제 앞에서 연습을 했었죠. 자, 그럼 우리가 복소 평면을 이제 도입을 해서 우리가 회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자, 평균 전력을 그냥 일반적인 어떤 코사인, 사인에 대한 것만 다루게 되면 우리가 자, 복소 평면에서 다시 그것을 이제 전압과 전류를
이제 실수 형태로 바꿔준 후에, 구한 후에 그것을 다시 이제 계산해야 되는 그런 이제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복소 평면상에서 그냥 복소 전원을 이용해서 바로 평균 전력을 구하는 그 과정을 연습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자, IRMS라고 하는 페이저 형태. 자, 근데 이제 RMS 형태의 페이저입니다. 그리고 VRMS라고 하는 전압의 페이저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면, 자, 지금 여기 있는 것과 같이 VRMS의 매그니튜드의 이제 앵글 위상값을 이제 곱해준 형태가 되고요. 자, IRMS 페이저 형태 같은 경우는 IRMS의 매그니튜드 값에 자, 파이 i라고 하는 위상값을 이제 적어준 그것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것을 일단 가정을 하고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definition이라고 되어 있죠. 자, 정의입니다. 자, 컴플렉스 파워의 정의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그냥 외워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컴플렉스 파워를 우리가 S라고 쓰게 되고요. 자, 그것을 우리가 VRMS의 페이저 그리고 IRMS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그러니까 페이저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곱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다시 쓰게 되면 이와 같이 표시가 되게 되는데, 자, 지금 여기서 복소 전력의 매그니튜드와 이제 위상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소 전력의 매그니튜드는 자, 이와 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다시 쓰게 되면 자, VRMS의 앵글 파이 V 그리고 IRMS의 자, 앵글 파이 i로 표현되게 됩니다. 자, 물론 이제 이 사이에 이제 곱하기 형태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자, 이것과 이것은 매그니튜드, 그러니까 매그니튜드끼리는 우리가 극좌표 연산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여기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가 빠졌습니다. 자, 극좌표 연산에 있어서 이 두 값들의 곱으로서 표현하게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의 곱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자, 지금 이 뒤에 있는 것과 등호 관계가 성립하는 이유는 자, 이렇습니다. 자, A 플러스 JB라는 것이 있고, 이것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A-JB라는 값이 있을 때, 자, 이 값과 이 값의 매그니튜드 값은 동일합니다. 어떻게 동일하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루트로 동일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매그니튜드 입장에서는 이것이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이던 아니면 그냥 원래 값이던 간에 상관없이 항상 같은 값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등호가 성립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앵글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자, 앵글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요 표현이 좀 잘못됐는데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파이 i로 되어야 됩니다. 자, 지금 마이너스 파이 i로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뒤에서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 죄송합니다. 컴플렉스 파워의 위상값은 자, 극좌표 연산에서 이 앵글 값과 자, 이 앵글 값의 합으로 표현하게 되겠죠. 자, 근데 이것을 우리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형태가 아니라 그냥 아예 RMS 형태로 보게 되면 자, 여기 전압의 앵글 값에서 전압의 위상값에서 전류의 위상값을 빼주는 형태로 표현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왜 그러냐면요. 자, 아까 지금 이것을 우리가 A라고 하고 이거를 A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라고 한다면 자, A라는 점은 지금 이 위치에 찍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값이 세타가 되는 것이고 A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자, 지금 실수 부분의 값은 동일한데 허수부의 값이 음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자, X축 대칭으로 표현이 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마이너스 세타 값이 되게 될 거고요. 자, 이것에 차가 나게 된다면 이 앵글 값과 이 앵글 값은 서로 이제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준 것만큼의 이제 차이가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자, 평균 전력을 구할 때 자, 파이 v 마이너스 파이 i의 코사인 값을 이제 취해서 우리가 구했었죠. 자, 그래서 지금 요 값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그러니까 전류와 같은 경우에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취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컴플렉스 파워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평균 전력을 구하는 과정이 자, 위에서 본 것처럼 자, 이 컴플렉스 파워의 리얼 넘버를 취하게 되면 자, 코사인이 붙는 형태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가 되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가 빠졌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다뤘었던 공식이 여기 다시 쓰여져 있습니다. 자, 다시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자, 반드시 좀 기억을 하고 외웠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평균 전력을 구하는 뭐 또 다른 방법으로서 자, 복소 전력의 자, 실수부를 구하면 우리가 평균 전력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였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복소 전력을 구하는 것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겠죠. 자, 복소 전력 S는 자, V RMS 값에 자, I RMS 값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곱한 값과 같다. 자, 여기서 이제 VRMS와 IRMS는 자, 페이저 형태로 표현된 값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복소 전력을 알고 있을 때, 자, 이것을 이용해서 어떤 소자가 에너지를 흡수하는지 혹은 외부에 공급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자, 여기 아래에 적혀진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컴플렉스 파워 S의 리얼 파트가 0보다 크면 자,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고요. 그 값이 0보다 작으면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건을 하나 정해줘야 됩니다. 자, 어떤 조건이냐면 수동부 규정을 만족한다라는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수동부 규정을 만족한다라고 했을 때 다시 말하면 어떤 소자의 플러스 단자 쪽으로 전류가 자, 플러스 단자 쪽으로 전류가 공급된다라고 했을 때 자, 그때의 평균 전력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평균 전력 혹은 복소 전력의 리얼 파트가 0보다 크게 되면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때의 평균 전력 혹은 복소 전력의 리얼 파트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복소 전력을 구하는 이제 또 다른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같은 형태인데요. 이번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임피던스를 이용해서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임피던스도 오hm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배웠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VRMS라고 하는 전압을 자, 임피던스 G와 자, IRMS 값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정의에 의해서 복소 전력 S는 VRMS 값 곱하기 IRMS 값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로 바뀌게 되고요. 자, 이것을 우리가 위에서 구했던 이 값을 VRMS 값 대신 넣게 되면 자, 이와 같이 정의가 되게 되죠.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와 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자, I의 RMS 값은 매그니튜드의 제곱으로 나오는 이유는 자, A 플러스 BI라고 하는 값과 이것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A-BI를 계산을 하게 되면 허수분은 없어지고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고 하는 매그니튜드의 제곱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 자, 지금 이걸 보면 결국 이 복소 전력의 앵글값, 그러니까 위상은 여기 있는 이 임피던스에 의해서 정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임피던스의 앵글 값이 결국은 이 복소 전력의 앵글 값을 정의한다는 것이고, 왜냐하면 지금 이 뒤쪽은 매그니튜드이기 때문에 앵글이 없습니다. 자, 스칼라량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평균 전력을 구하게 되면 자, 역시나 지금 우리가 위에서 구한 이 값의 실수 부분만 우리가 따로 취하게 되면 되는데, 자, 여기 뒤에 있는 이 값은 항상 실수니까 여기 앞에 있는 임피던스의 실수 부분만 따로 갖고 오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이것을 다시 정의를 하면 이와 같이 정의가 된다는 것인데, 자, 이거 잘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복소 전력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자, 평균 전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정의가 되고, 복소 전력 같은 경우에는 임피던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것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맨 아래 쓰여져 있는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실수 부분을 따로 갖고 오게 되면 자, 코사인의 뭐 세타라고 하는 값이 되고 이 세타가 결국은 이제 위상 값이 여기 쓰여지는 것이겠죠.
자, 위상값이 쓰여졌을 때 이 값이 뭐 90도 혹은 마이너스 90도의 값을 갖게 되면 자, 그 값이 0의 값을 갖게 됩니다. 이 코사인 값이 0의 값을 갖게 되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평균 전력이 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로스리스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자, 임피던스가 자,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90도의 위상을 갖게 되는 경우에 자, 평균 전력이 0이 되고 다시 말하면 뭐 소모되거나 전달되는 전력이 없다는 얘기고요. 이런 경우에는 자, 로스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손실이 없다라고 해서 로스리스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플러스나 마이너스 90도의 위상을 갖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자, 전압과 전류 간에 90도의 위상차를 갖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 저항은 아니고요. 자, 인덕터와 커패시터의 경우에 자, 전압과 전류 간의 위상 차이가 있었죠. 자, 그리고 그것이 90도만큼의 위상 차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 인덕터만 있는 회로 혹은 뭐 커패시터만 있는 회로 같은 경우에는 90도의 위상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임피던스가요. 임피던스가 90도 이상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실질적으로 소모되는 전력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임피던스와 관련해서 이제 파워를 정의하는 것을 배웠고, 자, 이번에는 이제 어드미턴스를 이용해서 파워를 정의하는 것을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드미턴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임피던스의 역수이니까, 자, I RMS 값이 Y 곱하기, 그러니까 어드미턴스 곱하기 V RMS 값으로 정의가 되고, 자, 이것을 지금 여기 있는 요 RMS 값 I RMS 값 대신에 넣어주면 되는데 그것에 전체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만 달라지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여기 있는 Y 곱하기 V RMS의 자,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는 결국 Y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의 V RMS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로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V RMS의 매그니튜드의 제곱값에 Y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로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자, 그것의 실수구를 우리가 따로 계산을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구하고 싶은 평균 전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드미턴스를 이용하는 것이 편하시면 어드미턴스를 이용한 공식을 외우고 계시면 되고요. 임피던스를 이용하는 게 편하면 임피던스를 이용한 공식을 잘 외우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10.6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0.6의 내용은 지금 회로에 주어진 회로의 로드 부분에 인가되는, 전달되는 전력을 구하라는 것이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지금 주어진 회로가 있고요. 이 회로를 자, RMS 페이저 회로로 바꾸겠습니다. RMS 페이저 회로로 바꾸기 위해서 일단 이것에 대한 페이저 값이 50의 앵글 0도이고 이것을 우리가 페이저 회로로 바꾸기 위해서 루트 2로 나누어주면 되죠. 그리고 자, 단위를 VRMS로 바꿔줘야 된다는 것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 이 회로를 간략화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있는 값을 우리가 병렬 연결로 된 합성 임피던스 G1으로 바꾸고요. 자, 로드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GL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G1에 해당되는 것은 자, 3옴과 2분의 1 페럿의 임피던스, 2분의 1 페럿에 해당되는 임피던스의 병렬 연결 등가 임피던스를 구하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뭐 J 오메가 C분의 1이라고 하는 그것은 앞에서 워낙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구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은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자, GL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더해주면 되죠. 직렬 연결이니까 더해주면 되기 때문에 2 더하기 J1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한 이 회로를 가지고 문제를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구한 회로가 주어져 있고요. 지금 G1 값과 GL 값이 여기 적혀져 있지 않아서 제가 여기 추가를 했습니다. 앞에서 구했던 값을 여기 그대로 적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구해야 될 것이 지금 여기 GL이라고 하는 로드 부분에서 소모되는 혹은 공급되는 로드 부분에 공급되는 파워를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VLRMS 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리고 IRMS 값을 구하면 되는 것이고요. 자, VLRMS 값을 구하기 위해서 자, 전압 분배 법칙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지금 직렬 G1과 GL이 서로 직렬 연결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압 분배 법칙을 쓸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전압 분배 법칙의 경우에는 지금 그 임피던스의 크기에 비례해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자, 그것을 계산을 하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뭐 자세한 계산은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해보시도록 하고요. 자, 26.9에 26.9에 앵글 34.1도라는 값이
VL의 RMS 값이 나오는 것이고,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썼었던 공식 중에 일부인, 자, 공식 중에 하나인, 자, 어드미턴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드미턴스를 구하게 되면 지금 임피던스의 역수이기 때문에 역수를 취해서 이와 같은 값을 구할 수 있고, 자, 저 평균 전력 P는 지금 어드미턴스의 실수 부분에, 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VL의 RMS 값의 매그니튜드의 제곱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값이 지금 이와 같이 289W가 되는 것이고요. 자,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수동보 규정을 만족하도록 이미 이 IRMS 값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호를 바꿔주지 않았고요. 자, 뭐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도 지금 여기서 특별히 생각해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자, 289W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 거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예제 10.7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제 10.7에서 요구하는 것은, 자, 컨덕턴스 G가 있고, 이 컨덕턴스가 이제 값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이 컨덕턴스 값을, 자, 지금 이 전원이 나머지 회로 부분에 1W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 컨덕턴스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컨덕턴스는 저항분의 1로 정의가 되는 것이고, 자, 저항분의 1이기 때문에 이 값은 항상 실수 값만 갖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이 값을 우리가 RMS 페이저 회로로 바꾸어 주기 위해서 계산을 하면, 자, 일단 오메가 값이 100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지금 2루트 2라고 하는 값을 루트 2로 나누어 주게 되면, 자, 2의 앵글 0도라는 값을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이 값들을 우리가 합성 어드미턴스를 구해서 하나로 간략화 시키면, 자, 이거를 우리가 y1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y1에 해당되는 값이, 자, 이와 같은 결과로 나타나게 되고, 그 값이 1.72 더하기 J 0.31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위가 시멘스로 쓰여져 있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구한 y1이라고 하는 값을 이용해서 회로를 간략화하게 되면, 자, 지금 G라고 하는 컨덕턴스와 y1이라고 하는 어드미턴스가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어드미턴스 y로 줄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합성 어드미턴스를 구하게 되면 이 둘 간의 합으로서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G 더하기 1.72 더하기, 자, J 0.31로 나오게 되는데, 자, 실수부에만 G의 값을, 그러니까 컨덕턴스 값을 더하면 되는 이유가, 자, 지금 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저항에 대한 역수이기 때문에 이 값은 항상 실수 값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자, 지금 이제 실수부에만 이 값을 더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자, 평균 전력을 구하게 되면, 자, 평균 전력에 대한 우리가 앞에서 구했었던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계산이 되게 되고, 이 값이 결국 1W가 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문제를 다시 풀게 되면, 자, 뭐 G에 대한 방정식을 푸는 결과가 될 것이고요. G 값이 그래서, 자, 2.25 혹은 마이너스 3.39 값을 갖게 되는데, 자, 저항 값이 양수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죠. 일반적이기 때문에 2.25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 컨덕턴스였으니까 저항 값을 구하게 되면, 자, 저항 값은 그것에 대한 역수로 구해서 0.444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된다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내용은 이제 복소 전력을 구하는 과정을 배웠고요. 그리고 그 복소 전력에서 실수부에 해당되는 값은, 자, 우리가 앞에서도 다뤘었던 평균 전력과 같은 값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럼 복소 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복소수의 형태이기 때문에 실수부와 허수부가 동시에 존재하겠죠. 자, 그런데, 자, 실수부에 대한 것은 우리가 배웠는데 허수부에 대한 것은 아직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룰 내용은, 자, 허수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복소 전력의 허수부를 우리가, 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리액티브 파워 혹은 무효 전력이라고 표시를 하게 되고요. 자, 평균 전력을 P라고 표시한다면 복소 전력의 무효 전력은 Q로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이미지너리 파트를 우리가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복소 전력을 우리가 P라고 하는 실습부와, 자, JQ라고 하는 허수부로 나눴을 때 이것이 우리가 에버리지 파워로 표시가 되는 것이고요. 자, Q 값이라고 하는 것이 리액티브 파워로 지금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Q 값이라는 게 이제 무효 전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무효 전력을 구하는 것은, 자, 지금 허수부를 우리가 따로 띄어내면 되는 것이니까, 사인을 붙여서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단위를 좀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평균 전력 같은 경우는 와트로 표시하는데 반해서 무효 전력 같은 경우는 바로 표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무효 전력과 유효 전력, 그리고 이제 뭐 피상 전력에 관련해서 다시 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복소평면을 그리겠습니다. 복소평면을 그리고요. 자, 이만큼의 유효 전력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실수부에 해당되는 유효 전력이 이만큼이 있고, 자, 허수부에 해당되는 무효 전력이 이만큼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의 벡터 합을 나타낼 수 있죠. 자, 이와 같은 값이 벡터 합이 나타내지게 되는 것인데, 자, 벡터 합으로 표현된 이것을 우리가 자, 전체 전력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자, 전체 전력으로 얘기를 하게 되고요. 혹은, 자, 겉보기에 나타나는 것이라 그래서 피상 전력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것이, 자, 유효 전력. 그리고, 자, 이것을 우리가 무효 전력으로 얘기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유효 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자,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살펴보면, 자, 전원에서 부하로, 그러니까 로드로 실제 소비된 전력입니다. 자, 실제로 소비되는 전력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무효 전력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자, 무효 전력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자, 실제로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무효 전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도 없습니다. 자, 그 전원과 부하 간에 자, 축적 후 방출되면서 교환되는 전력을 얘기하게 됩니다. 자, 일단 무언가가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실제로 에너지가 없어지거나 뭐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서로 전원과 부하 간에 서로 주고받는 그런 현상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무효 전력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IRMS 값이 있고 VRMS 값이 있는 투터미널 서킷이 있고요. 그것에 지금 실수부에 해당되는 것, 허수부에 해당되는 것, 그리고 지금 여기 VRMS 값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지금 VI라고 하는 것은 VRMS 값, 지금 실수부에 해당되는 값이죠. VRMS 값의 코사인 세타에 해당되는 것이고 VQ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 VRMS 값의 사인 세타에 해당되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복소 전력 S는 자, 정의에 의해서 이와 같이 쓸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VRMS 값을 우리가 벡터 합으로 표시하게 되면 VI와 VQ 간의 합으로서 표시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거기에 지금 IRMS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곱해주는 값이 되니 자, 그 값이 VI의 IRMS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그리고 VQ의 IRMS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뒤에서 이어서 같이 다시 얘기를 할 거고요. 자, 지금 앞에서 우리가 구했었던 이 VI라는 값이 이제 실수축에 놓여져 있는 값이죠. 그리고 앞에서 이제 강조를 하지 않았는데, 자, 지금 전류 IRMS를 기준으로 앞에 그려져 있던 페이저 다이어그램을 그렸습니다. 자, 그럼 기준이 지금 IRMS이기 때문에 IRMS와 VI는 서로 같은 위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인페이즈라는 값을 쓰게 되고요. 자, VQ라고 하는 값은 IRMS 값과 비교했을 때 90도만큼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쿼드러처 컴포넌트라고 얘기하게 되고, 자, 이것이 이제 순실수에 해당되는 값이고, 아래쪽에 있는 게 순허수에 해당되는 값이라는 것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P 그리고 JQ의 값이 이와 같이 정의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뭐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타임 도메인에서 다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고요. 자, 타임 도메인에서 IT라고 하는 것이 자, 이와 같은 값으로 주어지고, 자, VQ라고 하는 값은 자, 지금 90도만큼의 위상차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정의가 되게 되고요. 자, 지금 여기 루트 2가 곱해진 이유는 이 값이 RMS 값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루트 2를 곱해서 지금 IT 값으로 바꿔주는 것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유 때문에 루트 2가 곱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P의 QT라고 하는 것은 자, 무효 전력의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에서의 무효 전력을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VQT라고 하는 값에 IT를 곱하면 되는 것이고요. 위에서 우리가 구한 VQT와 IT를 각각 곱해주게 되면
자, 그 값이 지금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되고, 자,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그 Q 값이, 자, 우리가 P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것이 실제로 에너지를 공급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소모하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했었습니다. 여기서도 Q 값에 대해서, 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그 값이 양수인 경우, 음수인 경우를 따로 나누어서 표현하게 되고요. 자, 양수인 경우에는, 자, 인덕티브 파워라고 하는 것은 인덕턴스에 의해서 소모되는, 그리고 자, 커패시티브 파워라고 하는 것은 커패시터에 의해서 소모되는 에너지를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10.3과 관련된 복소 전력과 관련된 이제 이론적인 내용은 다 배운 것이고요. 예제를 몇 개 같이 풀어보고 10.3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0.8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0.8의 내용은 지금 컴플렉스 파워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자, 모든 수동 소자와 이제 볼테이지 소스에서 이제 소모되거나 이제 전달되는 컴플렉스 파워를 구하라는 것이 문제에서의 요구 사항입니다. 자, 주어진 회로가 여기 이렇게 있고요. 주어진 회로에서 지금 12 루트 2 코사인 t로 되어 있으니까 오메가 값이 1인 회로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VS의 RMS 값을 구해보면 12의 앵글 0도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자, I RMS 값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류의 방향을 시계 방향으로 잡았을 때 이것에 해당하는 RMS 밸류를 구하면 되는 것이고, 자, 문제에서 지금 소자들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하게 되면 8.5에 45도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정의에 의해서 복소 전력을 구하는 정의에 의해서 나온 공식이 VRMS 값에 IRMS 값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곱한 결과로 나오게 되고요. 자, 이것을 우리가 임피던스를 이용해서 표현하게 되면, 자, 임피던스 G에 자, IRMS 값의 매그니튜드의 제곱을 곱한 것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IRMS 값은 이것을 그냥 계속 넣어주면 되는 것이고요. 이 임피던스 값을 우리가 위에서 지금 주어진 1옴 혹은 2분의 1 페럿, 그 다음에 1 헨리에 해당하는 임피던스 값으로 바꾸어서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저항 값이, 자, SR이라고 하는 저항에 의한 복소 전력을 구하게 되면, 자, 저항에 대한 임피던스 1 곱하기 지금 이제 8.5의 제곱을 계산을 하게 되면, 자, 72 더하기 J0이라고 하는, 자, 실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72W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자, 커패시턴스에 해당되는 부분은, 자, SC라고 하는 값으로 우리가 약속을 했을 때, 자, 커패시터에 해당하는 임피던스 마이너스 J2에, 자, 8.5의 제곱을 곱해주게 되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J144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자, 이 Q 값에 대해서 Q 값이 0보다 작으면 커패시티브 리액턴스라고 얘기했었죠. 자,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값이 붙은 음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커패시터에 의한 지금 무효 전력을 얘기한다라는 것, 부호로서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인덕터에 해당되는 것을 보면은, 자, 1N에 해당되는 임피던스가 J1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8.5의 제곱을 곱해주게 되면, 자, 이와 같이 0 플러스 J72라고 나와 있고, 자, 무효 전력에 해당되는 부분, Q 값에 해당되는 부분이 양수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인덕티브 리액턴스로 정의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SV라고 하는 것은, 자, 전원에서 공급되는 지금 전력을 얘기하는 것인데, 전원에서 공급되는 전력만큼 이 소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12V에, 자, 여기 있는 것과 같이 이제 8.5에 마이너스 135도에 대한 이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곱해주게 되면, 자, 마이너스 72 더하기 J72로 나오게 되는데, 결국 그 결과가, 자, 여기 있는 이 세 개의 소자들의 값을 더한 결과와 같다라는 점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같은데 부호는 다르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얘네들은 소모하는 소자이고 얘는 공급한 소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 여기가 플러스가 붙어 있다는 점, 그 점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전력을 구하는 데 있어서의 이제 중첩의 원리를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10.4의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헷갈릴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자, 그 이유가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었었던 회로에서는 선형 회로이기 때문에 항상 중첩의 원리가 적용이 됐었습니다. 자, 근데 자, 전력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다시 말하면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해 줘야 되기 때문에 헷갈리는 것이고요. 그것만 잘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자, 두 개의 인디펜던트 소스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두 개의 인디펜던트 소스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IT라고 하는 것을 뭐 I1 그리고 I2라고 하는 두 개의 뭐 인디펜던트 소스를 이용해서 나눠서 풀 수 있는 것이고요. 자, V1 더하기 V2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풀 수 있는 것인데, 자, 전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소문자를 썼으니까 여기 쓰여져 있는 이것이 자, 인스테니어스 파워 혹은 자, 그 평균 전력이 아닌 순간 전력에 해당되는 값이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자, 여기 있는 이 내용이 중요한 건데요. 인스테니어스 파워, 그러니까 순시 전력에서는 지금 중첩이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것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중첩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인스테니어스 파워인 경우에 중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왜 성립하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아래에 쓰여진 내용들이고요. 자, 지금 보시면 PT라고 하는 것을 IT 더하기 VT로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이것을 우리가 뭐 IT라고 하는 것을 I1과 I2의 합, VT라고 하는 것을 V1과 V2의 합으로 봤을 때, 자, I1 더하기 I2, 그 다음에 V1 더하기 V2로 나누어서 우리가 곱하게 되면, 자, I1 V1, 그 다음에 I2 V2, 자, 그리고 I1 V2에 I2 V1이라는 항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여기는 이것은 P1에 해당되는 값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것이 P2에 해당되는 값이 됩니다. 그런데, 자, 지금 여기 있는 이것은 P1도 아니고 P2도 아닌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PT라고 하는 것이 P1 더하기 P2로 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 의미는 이렇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유도하는 과정은 이렇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순간 전력을 구할 때는 자, 중첩의 원리를 쓰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첩의 원리를 쓰지 않고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그 전류와 전압을 다시 구해서 자, 중첩의 원리가 아닌 회로 해석을 통해서 다시 구한 후에 그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복소 전력과 관련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소 전력에서 이제 슈퍼포지션이 성립하느냐라는 얘기가 이제 먼저 나와야 되는데, 자, 결론적으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자, 복소 전력인 경우에, 자, 일반적으로는, 슈퍼포지션, 중첩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자, 일단은 일반적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가정이 하나 빠져 있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자, 동일 주파수인 경우입니다. 자, 두 개의 뭐, 전원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오메가 값이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런 경우에, 자, 중첩의 원리가 허용되지 않는 거고, 자, 지금 동일 주파수라는 걸 강조했다는 얘기는 주파수가 같지 않으면 중첩의 원리가 허용될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자,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다뤄보도록 하고, 일단, 자, 우리가 인스테니어스 파워, 그러니까 순간 전력을 구하던, 복소 전력을 구하던 일반적으로는 중첩의 원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자, 지금 이제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할 때, 특히 복소 전력의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할 때, 자, 오메가 값이 같은 경우를 얘기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오메가 값이 상이한 경우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자, 복소 전력을 구하기 위해서 전류 I와 전압 V를 이와 같이 정의할 수 있고요. 지금 복소 전력 S를 V와 I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간의 곱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보게 되면, 자, 지금 이와 같이 풀었을 수 있는데, 자, 여기 있는 앞에 있는 부분이 S1에 해당되는 부분, 뒤에 있는 부분이 S2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고, 나머지 값이 지금 우리가 정의할 수 없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뭐 평균 전력 그리고 뭐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중첩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지금 결론부터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평균 전력을 구하는 경우에도 그리고 무효 전력을 구하는 경우에도 자, 일반적인 경우에는 복소 전력에서의 중첩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어진 회로가 이와 같고요. 자, 두 개의 전원이 있는데 각각의 전원이 오메가 값이
2로서 동일합니다. 지금 여기 쓰여져 있는 것처럼 오메가 값이 2로서 동일하게 되고,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이 전압원에 의해서 공급되는 전력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RMS 페이저 회로로 바꾸게 되면, 자, 이와 같이 바꾸어지게 된다라는 것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 전류 I의 방향을 지금 전압원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스톤보 규정을 만족하도록 설정했다는 얘기고요. 자, I 값이 I1 더하기 I2다 라고 지금 설정을 했고, 이 회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계속해서 같이 풀어보면요. 우리가 만약에 복소 전력이 중첩에 허용된다고 하면 복소 전력 S를 S1과 S2의 합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첩에 허용되지 않으니까 복소 전력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V와 I 값을 구해서 I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곱해서 구해야겠죠. 자, V 값은 지금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지금 ARMS가 아니라 VRMS로 표현되겠네요. 자, V 값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를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값만 우리가 구하면 되는 것인데, 그 전류값은 중첩에 허용되기 때문에 이것을 I1 더하기 I2로 구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구하는 걸 보면요. 지금 I1에 해당되는 값을 구하고 I2에 해당되는 값을 구해서 그것의 합으로서 지금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고, 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소스 킬링을 위해서 지금 커런트 소스가 없어졌죠. 개방되었고 볼테이지 소스는 지금 단락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전류의 방향이 지금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다시 말하면 플러스 단자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수동보 규정을 만족하도록 설정하자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부호를 뒤집어주는 것을 통해서 그 방향을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I1을 구하게 되면, 자, 오른쪽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왼쪽에서 이 싱글 룹 회로를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J4,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J1이 서로 직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의 합을 합으로 지금 3 루트 2라고 하는 전압원의 값을 나누어 주게 되면, 자, I1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이 앞에 붙어 있는 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값은 지금 역방향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I2라고 하는 값은 지금 보시면 지금 2루트 22라고 하는 전류가 공급이 되어서, 자, 얘와 얘의 역수의 비로서 나눠져서 들어가게 되죠. 자, 전류 분배 법칙을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전류 분배 법칙에 의해서 나온 값이 이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I라고 하는 값은 I1 더하기 I2로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I1을 구하게 되면, I 값을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0.146 더하기 J 0.92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I 값을 구했고 문제에서 주어진 V 값이 있으니까, VRMS 값이 있으니까 이 값을 곱해서 우리가 복소 전력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V 곱하기 I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그래서 지금 계산을 하게 되면, 자, 3 루트 2에 자, 앵글 0도, 그리고 자,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허수 부분의 부호가 뒤집어졌습니다. 마이너스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계산이 되게 되면 마이너스 0.62에 마이너스 J3.9라고 하는 컴플렉스 파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620mW만큼의 에너지가 외부로 공급되고 있고, 지금 3.9바만큼의 리액티브 파워가 외부로 공급되고 있다라는 얘기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요한 것이, 자, 오메가1과 오메가2가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자, 두 개의 전원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두 개의 전원이 서로 다른 주파수를 가지는 경우에 대해서 가정을 한 것이고요. 자, 일단 이 경우에도, 자, 순시 전력에 대해서는, 자, 중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이제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다루었던 내용이, 자, 오메가1과 오메가2가 같은 경우에, 자, 순시 전력, 자,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자, 순시 전력의 경우에 허용되지 않고, 자, 복소 전력의 경우에도 중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오메가1과 오메가2가 서로 다른 경우에, 자, 이 경우도 순시 전력은 허용되지 않고요. 그러면, 자, 복소 전력이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궁금하죠.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나오는 경우를 살펴보면 지금 오메가1과 오메가2 값이 서로 다른 경우에 자, 지금 평균 전력을 구할 때는 중첩이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메가1과 오메가2가 다른 경우에 한해서 평균 전력 혹은 무효 전력 혹은 복소 전력을 구하는 경우에는 중첩이 허용됩니다. 자, 지금 뭐 여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어떤 증명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자, 증명 과정에 대해서는 뭐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결론만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자, 우리가 앞에 썼던 거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오메가1과 오메가2가 같은 경우에 자, 죄송합니다. 순간 전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첩이 허용 안 되고요. 자, 복소 전력 중첩이 허용 안 되고요. 자, 오메가1과 오메가2가 다른 경우에는 자, 순시 전력에서는 역시나 중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복소 전력에서는 중첩이 허용됩니다. 자, 이 경우를 잘 놓고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적용하면 좋겠고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이 과정이 0이 되는 것이 왜 되는지를 이제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자, 이것을 이대로 놓고 풀면 우리가 풀 수가 없고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의 경우에, 자, 곱을 우리가 합으로 나누어주는 삼각함수 공식이 있었죠. 그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그리고 더하기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놓고 풀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여기에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자, 한 사인이나 코사인 같은 경우에 한 주기 동안의 적분은 0이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뭐 혹은 이제 주기에 뭐 n배가 되어 있는 경우에 그것이 0이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0이 나온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자, S는 S1 더하기 S2로 확장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어, 여러 개의 어, 여러 개의 전화번 혹은 전류원이 있을 때 그것들이 서로 다른 프리퀀시를 갖게 된다고 하면, 자, 슈퍼포지션, 우리가 중첩을 이용할 수 있는데, 자, 평균 전력을 구하는 경우, 그리고 리액티브 파워를 구하는 경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컴플렉스 파워를 구하는 경우에 우리가 중첩의 원리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결론이 다시 한번 쓰여져 있는 것이고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중첩의 원리가 언제 허용되는지만 잘 기억하고 계시고, 그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는 중첩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외우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된 예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 자, 지금, 에버리지 파워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복소 전력의 이제 실수부에 해당되는 값을 구하라는 것이고, 자, 저항에서 소모되는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6 코사인 2t라고 하는 오메가 이퀄 2의 전원이 하나 나와 있고, 여기는 오메가 이퀄 4라고 하는 전원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개가 서로 다른 오메가 값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중첩을 쓸 수 있는데, 자, 순시 전력을 구할 때는 쓸 수 없고, 자, 복소 전력 혹은 평균 전력을 구할 때는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위에 그려진 회로를 하나의 전원만 포함된 RMS 페이저 회로로 바꾸게 되면, 자, 지금 여기 전류원만 포함된 회로를 그린 것이 왼쪽에 그려져 있고요. 전압원이 포함된 회로를 그린 것이 오른쪽에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오메가 이퀄 4인 경우이고, 이것이 오메가 이퀄 2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각각에 맞춰서 임피던스 값을 정해준 것이고요. 지금 RMS 밸류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주어진 이 회로를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어진 것처럼 여기 이쪽 노드를 기준으로 들어가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를 붉은색 화살표로 표시된 것처럼 어, 지금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I1이라고 하는 값이, 자,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전류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전류 분배 법칙을 이용할 수 있죠. 지금 1옴과 지금 여기 있는 얘네들 간에 서로 병렬 연결로 되어 있으니 전류 분배 법칙을 이용할 수 있고, 전류 분배 법칙을 이용하게 되면, 자, 1.4에 27.6도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P1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전류1에 의한 에버리지 파워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구했었던, 자, 지금 임피던스의 실수부에 전류의 매그니튜드 값의 제곱을 곱하는 것으로 이제 구하게 되면, 자, 지금 임피던스의 실수부라는 것이 결국은 이 1옴 저항이기 때문에 1입니다.
자, 1의 값을 놓고 지금 1.4의 제곱을 곱하게 되면 1.96W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자, 두 번째 경우입니다. 자, 오메가 이퀄 2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보는 것이고요. 이 경우에는 I2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자, I2 값이라는 것은 우리가 직렬 연결 회로의 전류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R 대신 1의 값을 넣어주고 전류의 매그니튜드의 제곱값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1.8W라는 값이 나오고, 그래서 자, 전체 평균 전력 P는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P1 더하기 P2로 계산할 수 있고, 그 값이 3.76W로 나온다라는 것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풀 마지막 예제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에버리지 파워와 리액티브 파워를 각각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로드에 해당되는 것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오메가 값이 2, 3, 2로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자, 오메가 값이 2인 경우와 오메가 값이 3인 경우로 나누어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왼쪽에 있는 회로가 오메가 이퀄 2인 경우의 회로이고, 오메가 이퀄 3인 경우의 회로가 오른쪽에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값들을 지금 RMS 페이저 회로로 바꾸어 준 것이고요. 지금 이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회로는 지금 이제 오메가 이퀄 2인 경우에 해당하는 회로이죠. 자, 그리고 지금 오메가 이퀄 3인 경우에 해당하는 회로가 지금 아래쪽에 그려져 있고요. 자, 오메가 이퀄 2인 경우에는 지금 I1을 구하고 지금 임피던스의 실수 부분을 따로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구하게 되면요. 죄송합니다. 임피던스 실수 부분만 구하는 게 아니라 임피던스를 곱해서 그 중에 실수 부분을 우리가 에버리지 파워, 그리고 허수 부분을 리액티브 파워로 지금 규정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I1이라고 하는 전류를 구하게 되면, 자, 위쪽에 지금 전원의 합이 올라가 있습니다. 전압원의 합으로서 우리가 지금 구성을 한 거고, 아래쪽에는 지금 이 직렬 연결된 로드 값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 자, 중간 과정은 여러분들께서 잘 계산해 보시고요.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이고, 자, 이것에 우리가 자, 실수부의, 죄송합니다. 매그니튜드의 제곱값을 가져오면 되죠. 자, 매그니튜드의 제곱값에 임피던스 값을 곱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원의, 자, 지금 오메가 이퀄 2인 전원들의, 자, 복소 전력 값이 되는 것이고요. 자, 오메가 이퀄 3인 경우를 구하게 되면, 자, I2라고 하는 값이 4 더하기 J6분의 2, 루트 2로 나오게 되고, 그 값이 이와 같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S2라는 값이 마찬가지 계산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결과가 0.154 더하기 J 0.23이 되고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전체 S 값은 S1 더하기 S2로 구할 수 있어서 2.682 더하기 죄송합니다. 여기 J가 빠졌네요. J의 2.758이라는 값이 되는 것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실수 부분만 지금 써주게 되면 그것이 이제 평균 전력이 되는 것이고요. 자, 허수 부분에 해당하는 값을 써주게 되면 그것이 리액티브 파워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